안녕하세요. 코슐랭TV 비더뉴 태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코가 크다, 코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해서 효과가 좋으며 이러한 콧볼 축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저희 비더뉴만의 콧볼 축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콧볼 축소는 콧구멍 사이즈, 콧구멍이 큰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코가 끝이 뭉툭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 자체가 콧구멍이 커서 옆에 폭이 날개가 넓게 있는 경우, 그게 이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코가 커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코 전체 폭이 큰 경우 콧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약간의 힘을 준 콧구멍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콧볼 축소를 하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콧볼 축소 단독으로 해도 되게 효과가 좀 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콧볼만 왕창 크다 그러면 이제 콧볼 축소만 단독해도 효과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코 높이는 수술과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이고, 콧볼만 너무 큰 사람은 콧볼 축소 단독으로 해도 효과는 좋습니다. 코가 끝이 눌려서 콧볼이 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을 이제 콧구멍 아래쪽에서 보면 기둥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눌려서 퍼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둥을 충분히 길게 해서 코끝을 높여서 콧볼이 좁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데 콧볼을 줄여버리면 효과도 많이 내기 어렵고, 충분히 높여놓고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서 특히 이제 코끝이 많이 눌려 있는 코, 이런 거는 코끝을 높이는 수술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수술일 수 있습니다. 콧볼 수술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수술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디자인 요소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딱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콧볼은 이게 되게 평면적이 아니고 코 둘레를 따라서 이 3차원적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옆면을 얼만큼 자르는지, 안을 얼만큼 자르는지, 밑을 얼만큼 자르는지에 따라서 자를 때마다 디자인이 달라요. 콧볼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있죠. 이 콧볼은 바깥 부분을 얼만큼 자르고 안을 얼만큼 자라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약간 찌그러지지 않게. 콧볼 축소를 잘못하면 이제 콧볼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특히 동양인은 대부분 베이스가 넓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베이스가 넓은 경우는 코를 높여서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코 날개만 줄이면 오히려 이렇게 덮여버리고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넓은 사람은 확실하게 이 콧구멍의 바닥에 베이스를 잘라줘야 돼요. 그게 병원 나름의 이제 병원의 노하우고, 흉터도 좀 덜 보이게, 그리고 효과가 찌그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콧볼 축소입니다. 콧볼 축소는 특히 한 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수술은 높게 됐으면 코 수술은 낮춰줄 수 있고, 들렸으면 다시 해서 재수술이 용이하잖아요. 콧볼 축소는 재수술이 없어요. 더 자를 수는 있어도 다시 늘릴 방법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콧볼 축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콧볼 축소의 흉터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의 흉터는 좀 이거와는 다르고 약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콧볼 축소를 이렇게 단순하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줄였다는 수술이고요. 이런 경우는 위쪽 부분은 많이 줄게 되지만 바닥 부분이 안 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나중에 절개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봉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져서 콧볼이 바닥까지 줄일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많이 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절개선도 이 원래 주름 따라서 잘 숨겨지며 찝힌 코가 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술의 경과인데 줄어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절개선이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효과는 좋고, 절개선도 잘 안 보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콧볼 축소는 단순 절제인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약간 절제라기보다는 바깥의 양과 안쪽의 양, 바다의 양을 조절해서 콧볼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는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봤을 때도 콧구멍이 찝힌 느낌이 없고, 정면에서도 콧구멍이 너무 내려와서 찝힌 느낌을 주지 않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콧볼 축소와는 약간 다른 콧볼 축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콧볼 축소는 그렇게 큰 붓기는 없어요. 절개선 주위만 약간 붉고 약간 피가 맺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카운트해서 5일차에 저희가 이제 실밥을 뽑게 되는데, 그 정도면 대부분 회복한다고 보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콧볼 축소는 콧구멍을 작게 하는 거지 콧볼 살 자체가 많은 거를 작게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콧볼 살 많은 거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수술은 아니고, 콧볼 살 자체를 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고차원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콧볼 축소는 어떻게 보면 코 수술의 부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메인이 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 디자인에 따라서 자연스러우냐 효과가 좋냐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